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는 무겁게 선택하고 이혼은 가볍게 하려고 하는 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결혼기념일이라는 걸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눈을 뜨고 옆에 누운 그 사람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35년 전 23세 제가 25세 그 사람 옆에 처음 누웠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35년. 그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매일 아침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저녁을 준비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23이었던 제가 58이 되어 있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아, 잘 잤어. 몇 시야? 7시 반이에요. 일어나실래요? 응, 오늘 일찍 출근해야 돼서. 아침 차려줘.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어젯밤 남은 반찬들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기억하고 있을까?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남편은 결혼 기념일을 특별한 날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날인데 뭘 그렇게 챙기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늦을 거야. 혼자 먹어. 네. 뭐야,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럼 됐어. 잘 먹을게.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35년 전 오늘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을 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냥 하루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이 보였습니다. 몇 주 전에 샀던 제라늄이었습니다. 꽃집 아주머니가 이 꽃은 물만 잘 주면 1년 내내 핀다고 했는데 어느새 잎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물을 안 준 건가? 아니면 햇빛이 부족한 걸까? 저는 화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마른 흙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푸석푸석했습니다. 물을 주지 않은 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저는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몇 개 떼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화분이 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을 받지 못하고 햇빛을 받지 못하고 그저 베란다 한쪽에서 시들어가는 꽃.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너무 우울한 생각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저는 오래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수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말이야. 어머, 그래. 축하해. 30 몇 년 됐지? 35년. 와, 대단하다. 그래서
남편이 뭐 준비했어? 아니,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수가,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나도 익숙해. 그래도 35년인데. 좀 서운하겠다. 응, 조금.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마음속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꺼내간 것처럼요. 미수가 저녁에라도 남편한테 말해봐.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고.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남편은 미안. 깜빡했네. 그래도 별일 아니잖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갈 것입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했으니 아마 회식이겠지요. 저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에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혼자 먹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35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반반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다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야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때리지도 않았고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저는 지금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녀왔어. 피곤하다. 회식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부장님이 계속 술 따르라고 해서 힘들었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수건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 특별한 날 있어?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마를 탁 쳤습니다. 아, 맞다. 깜빡했네. 미안해. 그래도 별일 아니잖아. 우리 이제 늙은이들인데 뭘 그렇게 챙기냐? 왜 그래? 화났어? 내일 밥 사줄게. 미안하다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됐네. 나 씻고 올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일 아니잖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별일이 아닌 걸까요? 35년이라는 세월이 우리가 함께 지나온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그저 별일 아닌 것일까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시든 화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도 이 꽃처럼 그저 별일 아닌 존재일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35년. 그 세월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침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 사람이 피곤해하면 조용히 있어주고 그 사람이 화나면 달래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응원해주고 저는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늘 별일 아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별일 아닌 걸까?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집에 올게. 어제 미안했어. 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사올게.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집에서 먹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 벽지는 낡았고 장판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 집처럼 우리 부부도 낡아버린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시든 제라늄은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 꽃이 다시 필 수 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 상담 한번 받아볼까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부부 상담?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 사이가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뭐가 어때서? 우리 잘 지내잖아. 싸우지도 않고 싸우지 않는 게 잘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런 거 돈 낭비야. 우리 나이에 무슨 상담을 받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왜 또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해서요. 이야기? 우리 매일 이야기하잖아. 겉으로만 하는 이야기 말고요. 진짜 마음 이야기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나는 별 기대 안 해. 저는 그렇게라도 남편의 동의를 얻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상담센터는 생각보다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소파, 벽에는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 박영우 부부님이시죠? 편하게 앉으세요. 저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어색한 표정으로 손을 비비적거렸고 저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가 하자고 해서 온 거예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미숙 씨는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35년이 됐는데요. 요즘 들어 우리가 정말 같은 방향을 보고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같은 방향을 보고 살아왔는지 의문이 든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결혼을 되게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3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혼은 그냥 함께 사는 거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당신은 그냥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책임이었어요. 저는 35년 동안 그 책임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당신은 가볍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라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나는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집에 와서 난동 부린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그건 알아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 씨,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한참을 참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 짐이 무겁다는 걸 몰랐어요. 당신은 가볍게 걸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힘든 줄 몰랐어요.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듣지 않았어요. 언제 내가 안 들었어요? 매번이요. 제가 오늘 힘들었어라고 하면 당신은 나도 힘들어라고 했어요. 제가 결혼기념일인데라고 하면 별일 아니잖아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라고 했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진지함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미숙 씨는 결혼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셨고 영호 씨는 결혼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문제는 두 분이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거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중간 지점? 35년 동안 찾지 못한 중간 지점을 이제 와서 찾을 수 있을까요? 상담이 끝나고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당신이 몰랐던 게 문제예요. 35년 동안 당신은 제 마음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도 나름대로 신경 썼어요. 어떻게요? 돈 벌어오고 집안일도 가끔 도와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곧장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시든 제라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화분을 들고 잎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잎, 떨어질 듯 말 듯한 꽃잎. 이 꽃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남편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뭐해? 화분 보고 있어요. 그거 죽은 거 아니야? 버려. 새로 사면 되잖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뭘? 죽어가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화분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혼 반지를 빼보았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반지였습니다. 손가락에 깊이 파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자국이 사라지려면 얼마나 걸릴까? 저는 반지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저는 놀랍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고 난 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걱정되는 유리그릇을 다루듯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라고 물었고 퇴근하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담사가 시킨 숙제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말고 진짜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된장찌개요. 또 된장찌개?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그럼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말해요.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먹고 싶은 걸 물어본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말이지, 이 사람은 내가 왜 지쳐 있는지 끝까지 모르는구나. 저는 냉장고를 열고 무심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된장, 두부, 애호박, 감자. 35년 동안 셀 수 없이 끓였던 재료들이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고 국물을 우려내는 동안 저는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불꽃이 가스버너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불꽃처럼 나도 언젠가 꺼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상담 가야 하지? 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상담사가 뭐라고 하든 결국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건데 나는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바뀔 필요는 없어요. 그럼 저도 바뀔 생각 없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상담을 받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수가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진아, 나 좀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알았어. 내일 오전에 우리 집으로 올래? 커피 마시자. 응, 고마워. 다음 날 오전 저는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저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친구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와. 오랜만이다. 응, 잘 지냈어? 나는 늘 그렇지 뭐. 들어와. 수진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손자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고 소파는 부드러운 쿠션으로 가득했습니다.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커피 줘. 수진은 커피를 내려주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전화할 때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남편이랑 부부 상담 받고 있어. 어머,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가 결혼을 너무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아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데? 나는 결혼을 평생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짊어져야 하는 무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3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근데 남편은 결혼을 그냥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했대.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지더라. 내가 35년 동안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산 것 같았어. 그 사람은 가볍게 걸어왔는데 말이야. 수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수가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 표정 보니까 알겠더라. 그런 표정이야. 응. 요즘 자꾸 그 생각이 들어. 남편이 바람 피웠어? 아니. 폭력? 아니.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 무게를.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미수가 솔직히 말할게. 나도 비슷한 생각 해본 적 있어. 정말? 응. 나도 결혼 생활이 힘들 때가 많았어. 근데 알아? 이혼은 쉬운 선택이 아니야. 알아.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거 다 생각해 봤어? 응. 근데 수진아, 나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미수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내 편이야.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진짜 이혼하고 싶어? 아니면 그냥 남편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이혼하고 싶은 걸까? 솔직히 잘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이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럼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응. 그리고 미수가 너 혼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남편도 책임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럼 확실하게 말해줘야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쳤는지. 말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아.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말 힘들겠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수가 너 요즘 뭐 하면서 지내? 그냥 집안이라고. 취미 같은 거 없어? 취미?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미수가 이번 기회에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봐.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게 뭘까요? 3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작은 화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화원 앞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미, 백합, 튤립, 수국.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꽃들은 누구를 위해 피는 걸까? 화원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손님 며칠 전에도 오셨죠? 제라늄 사가신 분. 잘 크고 있어요? 아, 아니요. 시들어 버렸어요. 어머, 왜요? 물은 잘 주셨어요? 물은 줬는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 햇빛은 잘 받았어요? 제라늄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아, 그랬구나. 저는 베란다 안쪽에 화분을 두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키워보실래요? 이번엔 제가 키우기 쉬운 걸로 추천해 드릴게요. 화원 아주머니는 작고 귀여운 다육이를 하나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햇빛만 잘 받으면 잘 자라요. 강한 아이예요. 저는 그 다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통통한 잎이 귀여웠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천 원이요. 저는 지갑을 꺼내 돈을 주고 다육이를 샀습니다. 작은 화분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베란다로 나가 시든 제라늄 옆에 다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육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강하게 자라렴. 나처럼 시들지 말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베란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다육이가 그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햇빛을 받으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다육이를 샀다. 강한 식물이라고 했다. 나도 강해지고 싶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싶지 않다. 나도 가볍게 살고 싶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옆에서 나는 언제까지 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봄맞이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고 먼지 쌓인 서랍을 열어보고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안방 장롱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글씨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78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생전의 시어머니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저래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시어머니께 미움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준은 너무 높았고 저는 그 기준에 맞추려고 늘 애썼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며느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이 편지를 내가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구나. 어쩌면 내가 죽고 나서 읽게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평생 너에게 엄하게 대했다.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저래야 한다. 그런 말들을 수없이 했지. 미안하다. 사실 나도 내 나이 때 너처럼 힘들었단다.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여자의 운명이라고 배웠으니까. 나는 그 운명을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근데 너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잖니. 내가 나처럼 살 필요는 없는 거야.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미 70이 넘어서야 말이다. 며느리야, 너는 나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강요했던 것들을 너는 거부해도 괜찮아.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드셨구나. 평생 엄격하게만 보였던 시어머니도 사실은 저처럼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다. 그냥 이게 내 운명이니까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근데 알아?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 나도 나를 위해 살 수 있었다는 걸. 너무 늦었지만 말이야. 며느리야, 너는 나처럼 늦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남편이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생전에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세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내가 우리 아들과 결혼했을 때 내가 나처럼 살기를 바랐다. 참고 견디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자가 되기를 바랐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참 이기적인 바람이었구나. 나도 힘들었는데 왜 너한테는 같은 고통을 강요했을까? 아마도 나 혼자만 힘든 게 억울했나 보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너는 나와 다른 삶을 살아도 괜찮아.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처럼 결혼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사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저에게도 물려주려 하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저는 그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시어머니 편지 찾았어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편지? 무슨 편지? 저한테 남기신 편지요. 서랍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데? 읽어볼래요? 아니, 어머니가 너한테 쓴 편지잖아. 내가 읽을 필요는 없지. 저는 편지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지더니 마지막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네. 나는 전혀 몰랐어. 어머니가 힘드셨다는 거. 저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강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 그랬어요? 응. 어렸을 때 자주 싸우시는 거 봤어. 근데 아버지는 늘 가볍게 넘기셨어. 별일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배운 거구나.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별일 아니라고 넘기는 것. 그것은 시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참으셨어.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속으로 사귀셨어.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부부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신 줄 몰랐어. 그러니까 당신이 힘든 것도 몰랐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저는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무슨 뜻이야? 평생 참고 견디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사는 거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고 싶은데? 가볍게요. 가볍게? 네. 이 무게를 내려놓고 가볍게 살고 싶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다육이가 햇빛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든 제라늄 옆에서 다육이는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이제는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의 제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나는 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한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하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저는 안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을 쓸고 옷장을 정리하고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서류들과 오래된 수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죽 표지의 작은 다이어리였습니다. 표지에 201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일기장이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일기를 몰래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월 어느 날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또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뭔가 불만인 것 같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 어머니는 여자들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셨다. 그래서 나도 별로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15년 전 저는 결혼 20년 차였습니다. 그때도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냥 넘겨버렸던 거였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내가 요즘 자주 우울해 보인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나는 성실하게 일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집안일도 가끔 도와주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여자들은 원래 그래. 갱년기 아니냐 하더라. 아마 그런가 보다. 저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나는 우울증이나 갱년기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힘들었던 거야.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아버지 제사였다. 아버지는 평생 가볍게 사신 분이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셔도 별일 아니야 하시며 넘기셨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인생이 힘들다. 아내는 왜 이렇게 모든 걸 무겁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좀 더 가볍게 살면 안 될까? 저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볍게 살았구나. 나는 무겁게 살았고 남편도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결국 남편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들은 원래 그래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아내가 많이 울었다.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을 텐데 그래도 울어주는 게 고마웠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난다. 내 아내 잘 챙겨라. 내가 너무 힘들게 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다.
어머니는 아내를 항상 잘 대해주셨는데 아마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정신이 혼란스러우셨나 보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걱정하셨구나. 그리고 남편에게 저를 잘 챙기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고민했구나.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 결국 남편은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들은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며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다육이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다육이는 점점 더 통통해지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잘 받아서인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식물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것입니다. 다녀왔어. 오늘 회식이라 늦었어. 네. 저녁 먹었어? 아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나는 회식에서 먹었는데. 미안. 전화할 걸 그랬네. 괜찮아요. 저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부부 상담 또 가야 하지? 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상담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왜요? 상담사가 뭐라고 하든 결국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데 나는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한참을 남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일기장 봤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일기장? 무슨 일기장? 2010년 일기장요. 서랍 청소하다가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왜 봤어? 미안해요. 근데 궁금했어요. 당신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뭐 읽었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름대로 고민했더라고요.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아요? 그 고민이 저한테는 위로가 안 돼요. 무슨 말이야? 당신은 고민만 했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잖아요. 그냥 여자들은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렸잖아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 그럼 물어봤어야죠. 나한테 당신 왜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물어봤어야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구나. 남편에게 결혼은 함께 사는 것이었고 저에게 결혼은 평생의 책임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볍게 살려고 했고 저는 무겁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차이를 35년 동안 좁히지 못한 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미안했어. 오늘 일찍 들어올게. 저녁에 이야기하자. 저는 쪽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뭐가 달라질까?
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 다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통통한 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내 방식대로. 그날 오후 저는 오래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수가 왜? 수진아,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 이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야? 응. 더 이상 못 참겠어. 이 무게를. 미수가 정말 괜찮아? 응.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 남편한테는 말했어? 아직. 오늘 저녁에 말할 거야. 미수가 너 정말 용감하다.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응원할게.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약속대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저녁 준비했어? 네. 식탁에 차려놨어요. 고마워. 남편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밥을 떠먹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부장님이 자꾸 잔소리를 하셔서. 당신은 오늘 뭐 했어? 집안일이요. 그래. 수고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응, 무슨 이야기? 우리 이혼해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컸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남편은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이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바람 피웠어? 폭력을 썼어? 돈을 안 벌어왔어? 아니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너무 다르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르다고 이혼을? 부부는 다 다르게 살아. 그래도 참고 사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참고 사는 게 결혼인가요? 그럼 뭔데? 결혼은 원래 그런 거잖아.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당신한테는 힘들 때가 별로 없었겠죠? 당신은 가볍게 살았으니까. 또 그 소리야? 나는 가볍게 산 게 아니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야.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노력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 노력을 느낄 수 없었어요.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무슨 뜻이야? 우리 이혼해요. 그럼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할 거예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을 한다고? 네. 당신 정신이 있어?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혼해야 해요.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으니까.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대로 산다는 게 뭔데? 우리 지금 제대로 안 살았어? 당신은 제대로 살았겠죠. 근데 나는 아니었어요. 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야?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거실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결혼기념일 때부터요. 남편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기념일? 그게 언제인데? 아, 몇 달 전? 네. 당신이 별일 아니잖아라고 했을 때부터요. 남편은 이마를 탁 쳤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어? 당신한테는 별일 아니었겠지만 나한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그럼 그때 확실하게 말하지 그랬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말했어요.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당신은 듣지 않았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미쳤어? 이게 농담이야, 진담이야? 진담이에요. 나는 이혼 안 해. 당신이 안 한다고 해도 나는 할 거예요. 어떻게? 재판 이혼이라도 할 거야? 필요하다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무슨 차이야, 그게? 큰 차이예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바꿀게. 내가 노력할게. 제발 이혼하지 말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왜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잖아. 35년이에요. 35년 동안 나는 기다렸어요.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근데 당신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한참을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3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것입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다육이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다육이는 여전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너는 참 씩씩하구나. 저는 다육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나는 가벼워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쓸쓸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친구 집에 있어. 그래요. 며칠 동안 생각 좀 해볼게. 네. 당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 이혼이 답인지.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다육이가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육이를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3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녁을 준비할 때 오늘은 뭘 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집에 갈게.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문자를 읽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왔구나. 저는 오후 내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을 돌보았습니다. 다육이는 여전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든 제라늄은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조금 덜 시들어 보였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걸까? 저는 제라늄에게 물을 주고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녁 6시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남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네. 들어오세요. 남편은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앉자.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내가 정확히 뭘 잘못한 건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당신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진심으로. 근데 내 방식이 당신한테는 맞지 않았나 봐.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결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걸까?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결혼은 함께 걷는 길이었어요. 가끔 쉬어가도 되고 가볍게 걸어도 되는 길. 근데 나한테 결혼은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산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끝까지 올라가야 하는 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구나.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밖에 방법이 없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꾸면 안 돼? 당신이 바뀔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당신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나는 나대로 살고 싶어요. 알겠어.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알아. 당신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거. 며칠 동안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당신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근데 결론은 붙잡으면 안 되는 거더라.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붙잡는 건 이기적인 거잖아.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나는 35년 동안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해해 주려고 하잖아요. 남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수가,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당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지. 충분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면 당신 어떻게 살 거야? 작은 집 하나 얻어서 혼자 살 거예요. 돈은? 생활비는? 제 명의로 된 예금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일도 할 거예요. 우리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마트에서 계산하는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매달 생활비를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럼 고마워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어디 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나와 남편 앞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우리 35년이 담기는구나. 참 허무하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에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 작은 소리였지만 제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35년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제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찍. 남편은 서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네. 미수가,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고마워.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짐 좀 챙겨갈게. 오늘 나갈게. 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슬펐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남편이 짐을 다 챙기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잘 살아. 당신도요.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고마워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미수가. 35년 동안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사랑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아니, 곧 이 집도 떠날 것입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다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통통한 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든 제라늄. 자세히 보니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구나. 저는 제라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가벼워졌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리고 베란다.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가득합니다. 제라늄, 다육이, 장미, 허브, 제비꽃.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에게 물을 줍니다. 좋은 아침 얘들아. 화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제 모습이 처음에는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이 작은 식물들이 제게는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화분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제라늄은 이제 완전히 되살아나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거의 죽어가던 그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도 이 꽃처럼 다시 살아난 거야. 저는 제라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일주일의 사흘, 저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물건을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건네주는 일. 단순하지만 뿌듯합니다.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대부분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친해졌습니다. 미숙 이모, 오늘 저녁에 우리 회식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회식? 나도 가도 돼? 당연하죠. 이모도 우리 팀원인데요. 그럼 갈게. 고마워. 저는 젊은 동료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는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오랜만에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이모,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편해. 진짜요? 저는 혼자 살면 외로울 것 같은데. 외로울 때도 있지.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더라.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 젊은 동료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러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베란다로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밤하늘에는 별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보였습니다. 저 별들도 혼자 빛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친구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수가 뭐해? 막 집에 왔어. 너는? 나도 집에 있어. 내일 시간 있어? 우리 점심 먹자. 좋아. 어디서 만날까? 내가 사는 동네로 내가 갈게. 맛있는 거 먹자. 그래.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지는 1년 동안 저를 많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전화를 걸면 언제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둔 건 참 감사한 일이야.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화분들을 돌보는 일. 단순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들어 왼손 약지를 만져보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꼈던 자리.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희미하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자국이 저의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35년을 살았던 흔적. 그 시간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미수가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 응. 1년 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저는 수진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이혼 잘한 것 같아? 응, 정말 잘한 것 같아. 남편 소식은 들었어?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 근데 궁금하지도 않아. 그래도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렇지. 근데 수진아, 알아? 사람은 함께 산 시간보다 어떻게 산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우리는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꽃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예쁜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어머, 손님, 오랜만이시네요. 그때 사가신 제라늄 잘 크고 있어요? 꽃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 꽃도 피었어요. 어머, 정말요? 다행이네요. 처음 사가실 때는 거의 죽어가던 꽃이었는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살아났거든요. 꽃집 주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꽃 찾으세요? 라벤더 있어요? 있죠. 이거 어때요? 향기도 좋고. 저는 작은 라벤더 화분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라벤더를 놓았습니다. 다른 화분들 사이에 놓으니 베란다가 더 풍성해 보였습니다. 이제 내 작은 정원이 완성됐네. 저는 흡족한 마음으로 화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수진이를 만났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다. 라벤더 화분도 새로 샀다. 베란다가 점점 더 예뻐지고 있다. 1년 전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혼자가 된 게 아니었다. 나 자신을 찾은 거였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드디어 되찾은 거였다. 이제 나는 가볍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별처럼 혼자서도 빛날 수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화분들의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35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평온함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웃거나 크게 기쁜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고 일터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쉬는 이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가벼워졌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로 숨을 쉰다.
베란다의 화분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미수가. 정말 잘했어.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혼자서도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가볍게 살아간다. 그 생각을 하며 저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진심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